화학 반응 단원에선 첫 번째로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성질이라는 단어를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물리 변화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예요. 변화는 변하지만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반면에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해가지고, 성질이 변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탄생되는 거예요. 새로운 물질이 탄생되는 걸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자, 우선 물리 변화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대신에 그럼 뭐가 변하느냐면 모양과 크기는 변할 수 있다. 초콜릿을 주먹으로 뭐 으깨 넣던가 아니면은 그걸 반으로 잘라 놓으면 모양과 크기는 변하죠. 하지만 초콜릿의 성질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초콜릿은 맛있죠. 그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상태 변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이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상태 변화를 하면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고 뭐 기체가 액체되고 뭐 액체가 고체되는 이런 걸 상태 변화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물리 변화는요. 분자의 배열만 변한다. 분자 자체가 변하지 않고 배열만 변하는 겁니다. 분자들이 있으면 이 분자들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네들의 배열만 달라져요.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는 고체라면 이게 요거는 액체로 변한 거고 요게 기체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원자는 절대 변하지 않고요. 분자도 변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단지 분자의 요 위치 간의 어떤 간격들만이 뭐 더 멀리 떨어지느냐 뭐 이런 차이만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화학 변화는요. 물질의 성질이 변해서 전혀 새로운 물질이 탄생된다고 했죠.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서 분자가 새로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바뀌는 거예요. 분자 자체가.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된다. 여기서 보면 원자는 변하지 않고 분자는 변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할게요. 원자들 하나하나를 뭐로 생각하면 선생님은 음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뭐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원자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게 되면 성질을 갖게 돼요. 자, 도 하나랑 미가 만나면 도미미미 해가지고 바둑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솔이라는 원자랑 라, 솔라, 솔솔, 랄라, 솔솔, 솔이라는 애 둘하고 솔솔, 랄라, 랄라 둘이 만나면 랄라 둘이 만나면 이거는 학교종이 되거든요. 이게 이거는 원자들이야. 얘는 쪼갤 수가 없어. 도를 쪼개면 뭐가 되겠어? 근데 도 미미미가 모여들면 이게 분자가 되는데 이 분자가 되면 성질이 생기죠. 바둑이 음악이 됐고 쏠쏠 얘네들 하나하나 원자들이면서 쏠쏠 랄라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종이 됐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 둘 다 절대 원자는 변할 수 없어. 도를 쪼개가지고 도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무슨 뭐 표 막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없다는 거야. 팩 막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래서 원자들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 도레미파솔라시. 근데 얘네들이 어떤 조합을 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분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 변화는 뭐라고? 이러한 분자 변화마저도 없어. 그냥 도미미미면 계속 도미미미이기 때문에 계속 바둑이야. 계속 바둑이야. 아시겠죠? 어떻게 해도 계속 바둑이야. 그런데 화학 변화는 얘네들의 조합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학교종이 될 수도 있고 진달래도 될 수 있고 애국가도 될 수 있고 막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물리변화, 화학변화 절대로 원자들은 변할 수가 없어. 얘네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의 조합도 안 변하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음악이 바로 물리변화고, 만약에 이 녀석들의 조합을 바꿔놓으면 성질이 바뀌었다 해서 새로운 음악이 만들어지죠. 얘랑 달라지잖아요. 그걸 화학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화학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원자의 배열이 달라짐이라고도,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좀 잘 익혀야 돼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것은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원자가 달라졌다는 게 아니고 원자의 배열이 달라졌다고 했다는 게, 말장난 조심해야 돼.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는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체크하면 되겠고, 이 화학 변화의 종류를 보게 되면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제 화합이라고 한다. A하고 B가 있을 때 AB가 되면 화합. AB가 있었는데 애들 뜯어놓으면 분해. 쉽죠? 그 다음에 AB하고 C가 있는데 AC하고 B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서로의 파트너를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얘가 이렇게 C하고 만나고 B는 이제 버리는 거지. 그걸 치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가 있을 때 치환했어 이렇게 하면 자, 근데 복분해는 더블 분해예요. 더블 분해. 그래서 뭐냐면 A, B, C, D가 커플이 있었는데 이거 뭐야, 그죠? 커플이 이제 다시 이제 서로 자기 커플을 바꿔가서 이제 사귀는 그런, 갑자기 막장이 되는데 어떻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종류: 화합, 분해, 치환, 복분해. 외우지 말고 화학 반응식이 있을 때 얘네들이 그냥 합쳐졌다 그러면 화합이고 떨어졌다면 분해고 그
누구 차고 새로운 애 사귀었네 그럼 치안이고 파트너들을 서로 교환했네 이렇게 되면 복분해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 만드는 게 여기 하이라이트예요.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뒤에 나오는 일정 성분비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을 그냥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선생님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화학 반응식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선 화학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화학식과 화학 반응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화학식은 요리예요. 아시겠죠? 그럼 화학 반응식은 뭐냐면 요리의 레시피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면 하나랑 스프 두 개가 만나면 라면이 된다. 라면 하는 거는 요리예요. 어떤 요리인지 아는 거죠? 그런데 면 하나랑 예를 들어 스프 두 개를 그러니까 면 하나가 몇 그램을 넣고 그 다음에 스프는 몇 그램을 넣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얼마큼 넣어야 되는 레시피까지 정확히 적용해 주는 게 바로 화학 반응식이에요. 우선 이 둘 자체를 구분을 못하는 게 큰 문제가 되겠고요. 자, 요거 하는 방법은 3단계입니다. 선생님이 요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화학식을 먼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얘네들 재료를 넣으면 어떤 애가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 자체를 몰라서 1단계가 사실은 화학식 맞추는 거거든요. 이 완성품. 근데 이거 자체가 안 돼서 그냥 끝나버려. 1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1단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기율표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주기율표 만들기라는 거, 주기율표 완벽이라는 거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꼭 보기 바라요. 이걸 보게 돼서 화학식을 만들 수 있으면 화학이 고등학교 가서도 거의 80%는 끝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고. 주기율표를.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표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다 외우기만 한 거야. 노래 부르면서 외우고. 야,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 정말 주기율표는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외워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이걸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꼭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식 만드는 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요 화학 반응식을 만들면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하게 되면 물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왜 H하고 O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게 주어지면 이게 얘네들이 재료가 주어지면 이게 왜 하필 H2O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주기율표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HO는 안 돼요? H3O도 안 돼요? HO2도 안 돼요? 안 돼. 항상 H2O만 돼. 이게 여기에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완성품을 만들고 나면은 2단계는 재료 손질이에요. 실제 얘네들이 들어간 애들이 이게 지금 얘네들은 원자들만 표현을 해놨잖아요. 이런 원자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자연계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것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루이스식과 공유결합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뭐 중학교 수준에서는 뭐 암기해도 좋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고체인 상태나 액체 상태 이런 물질들은 그대로 그냥 주어진 재료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런데 모모소로 끝나는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애들 있죠. 예를 들면 수소, 그 다음에 산소, 질소, 염소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투 형태로 존재해요. 이게 분자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이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애들이 그냥 원자 형태로 떠돌아다니지 않고 이런 형태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형태의 재료를 넣어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요. 들어간 양하고 완성된 에서 나온 양은 똑같아야 돼요. 100인분을 만들었는데 100인분의 양이 만들어져야지 100인분을 지금 재료를 넣었는데 1인분만 만들어졌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1인분 넣었는데 100인분이 났다? 말도 안 된다. 우리는 과학을 공부하는 거지 요술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 응? 호그와트 학교에서 무슨 호구 되는 법 이거 하는 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뭐 마법의 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양 맞추기 하면 이제 화학 반응식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단계라고 선생님이 나타내긴 했지만 그냥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 과정으로 하다가 이게 좀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3단계로 바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선생님하고 연습해 보죠. 대표적으로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하면 H2O가 됩니다. 이게 1단계예요. 이거를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주기율표에 있다고 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 녀석을 그대로 내리고요. 재료를 손질해야 돼요. 수소가 산소 소자로 끝나면서 기체입니다. 얘네들은 공기 중에 이렇게 안 떠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는 이렇게 분자 형태로 떠다녀요. 이자를 붙여주면 돼요.
자, 마지막 3단계는 그대로 안 쓰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마무리 할게요. 총 들어간 양과 나온 양은 똑같아야 된다. 수소 2개 들어갔죠? 수소 2개 들어갔어요. 끝났어요. 좋아요. 산소 2개 들어갔는데 산소 하나밖에 없죠. 그럼 산소 2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 2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H2O라는 게 라면인데 여기 2를 써주면 짜장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라면은 라면으로 그대로 두면서 양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녀석이 전체적으로 2개가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산소가 전체 2개가 됐으니까 2개 만족했는데 아까 맞춰줬던 수소는 이제 틀어졌겠죠? 2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2개에다 2개니까 4개예요. 그럼 여기도 2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2H2 플러스 O2 그러면 2H2 이렇게 하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구리하고 하나 더 해볼게요. 산소가 결합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산화구리가 됩니다. CuO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왜 CuO냐? CuO2도 아니고 CU2O도 아니고 다 주기율표에 있다고 했어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전이원소거든요. 이런 거는 산화구리 어떻게 되냐면 한글로 알려줘요. 얘네들이 20번까지 있는 애가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애인데 플러스 1이 되기도 하고 2가 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산화구리원이라고 해주면 이 구리원이라는 것은 Cu 플러스인데 자, 여기서 보면 산화구리 2라고도 이렇게 써줘요. 그럼 이게 Cu 플러스 2. 요거 같은 경우는 산화구리 2짜리예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2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CuO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되겠죠? 1단계 끝났습니다. CuO 맞췄으면 끝났고요. 2단계는 재료 손질이에요. 재료 손질을 할 건데 어떻게 된다? 구리는 금속이죠? 그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대로 두면 돼요. 산소는 어떻습니까? 소로 끝나면서 기체죠? 그러면 분자 형태, 투 형태입니다. 얘 2개 있어요. 자, 얘는 하나 있는데 하나 맞고요. 여기는 2개 있는데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여기 2개를 맞춰줘야 돼요. 그럼 구리가 2개가 됐죠? 그럼 앞에 구리 2개 해주면 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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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해서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산화구리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 완성입니다. 자, 질소하고 수소가 결합하면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반응식인데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그게 NH3예요. 왜 하필이면 N하고 H가 만나면 NH3가 되느냐는 바로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루이스식과 공유결합에서 자,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 1단계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이걸 안다고 가정하고요. 2단계 볼게요. 질소하고 수소가 자연계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질소, 수소, 예, 다 기체고 소자로 끝나죠? 투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예요. 얘 들어간 양과 나온 양의 양이 같아야 된다. n 2개 들어갔죠? n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다 2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럼 n 2개 됐어요. h 2개 들어갔는데 여기는 3에다가 있으니까 총 6개죠. 그럼 여기도 6개가 들어가야지 6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얼마? 3을 붙여주면 되죠. 이게 바로 암모니아 생성 화학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일산화탄소 있죠. 일산화탄소가 산소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산소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단계는 이산화탄소 만드는 거 여기 핵심 여기에 나와 있고요. 여기 루이스과 공유결합 여기도 있어요. 요건 비금속 원소니까 여기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의 재료 선질을 살펴봐야 되겠어요. 요거는 일산화탄소 기체인데요. 이렇게 단원자가 아닌 거 이런 건 요 상태 그대로 두면 돼요. 근데 산소는 투 형태로 존재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요 상황에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잘 보게 되면 탄소 하나에서 만족하는데 산소가 총 3개고 여기는 2개죠. 이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우선은 그대로 두고 최대한 지금 산소를 맞추면 되잖아요. 총 3개하고 2개란 말이에요. 그럼 가장 좋은 거는 얘가 2개가 되고 이 녀석이 4개가 되면 되겠죠. 그럼 여기 2개, 2개, 4개가 되니까 여기 2개 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 채소를 움직이면서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2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4개가 됐죠? 그럼 여기 산소 4개 맞춰주려면 2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산소 2개, 2개 하니까 4개. 산소 총 4개 됐죠? 대신에 탄소는 2개가 됐는데 여기 탄소 2개 됐죠?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분해되는 과정도 있는데 분해되는 과정도 그대로 해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일산화질소가 있어요. 이 녀석이 분해가 되면 어떻게 분해되겠어요? N하고 그 다음에 O로 분해되겠죠. 그럼 이거는 앞뒤만 바꿔 써주면 돼요. 똑같이 하는 거랑 똑같아. 요 뒤에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요 완성품이라고 했을 때 재료 손질을 여기서 했죠. 이제 여기는 재료 손질을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질소, 산소가 분해됐을 때 얘네들이 이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존재 안 하거든. 소로 끝나면서 기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여기 있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일산화질소는 이렇게 ENO는 N2 플러스 O2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화학 방식을 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 굉장히 복잡한 화학식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저렇게 되나 보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 하나하나를 모르다 하더라도 난 할 수 있어. 뭐 이거 귀찮아서 내가 안 할 뿐이지 하면은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겠지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거를 다 해볼 필요는 없거든. 근데 내가 할 수 있기만 하면 자신감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면 나올 때마다 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공부 더 못하지.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이거를. 말도 안 되지. 외워서 하는 사람이 천재지 그거는. 자,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잘 모르는 애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아자이드와 나트륨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에어백 터졌을 때 요 녀석이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요거 질소기체 나오는 거 요거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나오기도 하고 뭐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살펴보세요. 몰라 나도 이런 거 다 처음 어디서 뭐 흔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들 수 있다니까. 그런데 요 녀석이 분해되면 어떻게 분해되겠어? NA랑 NO로 분해될 거 아니에요. 그쵸? NA, NO로 분해돼. 그럼 여기 재료 확인해 볼게. 나트륨은 고체인가 그대로. 질소잖아요. 그럼 여기 투 형태로 돼야 된다는 거죠. 되겠죠? 나트륨 하나니까 만족하고 여기 하나니까 만족했어요. 질소 3개인데 여기는 2개죠. 그럼 얘네들이 최소로 만족하려면은 얘 3 하나 더 넣으면 6이 되고 2가 저기 3개 넣으면 6이 돼서 6이 이제 뭐 최소 공배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6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기 얼마? 3 써주면 되겠죠. 그럼 6 되고요. 이 6 맞춰주기 앞에는 2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질소는 질소 6개, 질소 6개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나트륨 여기 2개네요. 여기 하나밖에 없죠. 2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아자이드와 나트륨이 갑자기 이제 분해가 되게 되면 여기 질소가 생기면서 이제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는 이런 예로도 우리가 활용되는데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은 됐죠.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최종 목표가 바로 요거거든요. 우리가 일정 성분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자, 요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화학 반응식을 선생님이 3개 정도를 지금 써놨어요. 일정 성분비 법칙은 뭐냐면 여기 보면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놓으면 요 개수비 2대 1대 2라는 게 나오죠. 2대 1대 2.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암모니아 생성도 여기 1대 3대 2, 1대 3대 2가 있고요. 여기 지금 탄소랑 산소가 만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되는 요거 1대 1대 1이죠. 그렇죠? 그래서 1대 1대 1 이런 이 반응 요 개수비가 있는데 얘네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가 배우는 일정 성분비 법칙하고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기체 반응 법칙 좀 이따 합시다. 이거는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고 이래서 지금 선생님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좀 이게 헷갈리지 말라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정 성분비 법칙하고 질량 보존의 법칙은요 여기 있는 개수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 개수비는 뭐냐면 오늘의 레시피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지금 수증기 만드는 거, 물 만드는 거 보게 되면 수소기체 2스푼, 산소기체 1스푼 넣으면 그 다음에 수증기 2숟가락 나온다 혹은 2스푼 나온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왜 얘가 일정한 성분이 아니라고 하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라면 할 때 면 하나 넣고요. 스프 2개가 넣었어요. 스프 2개를 넣고 자 2스푼 넣고 스프 2개 넣어야지. 끓여 먹는 라면, 컵라면 말고 면 하나 투입하고 건더기 스프랑 야채 스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건더기랑 야채랑 똑같은 건가? 건더기 스프랑 분말 스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라면 1인분이 완성된다고. 그러면 1대 2대 1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확히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선생님이 먼저 써야 되는데 일부러 일정 성분을 먼저 써야 되거든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제일 여기 핵심적인 건데 이 일정 성분의 법칙도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이 법칙에 대해서 나오는 법칙인데 봐봐요. 들어간 양하고 나온 양은 어쨌든 똑같다라는 게 이게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거든.
그럼 이게 1하고 2가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면은 하나밖에 안 들어갔죠. 스푼은 두 개나 들어갔어, 두 배나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분말 스푼은 여러분 하나에 5g, 3g이래. 근데 면 하나는 300g 이렇단 말이야. 하나가 들어갔지만 여기는 헤비급이 들어갔고 여기는 두 개라서 많이 들어갔지만 여기는 짜잘한 애들 들어가면 그래도 얘가 더 양으로 따지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뭘 무조건 적용해야 되냐면 질량을 적용해 줘야 돼. 이게 핵심이야. 일정 성분비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은 항상 질량을 적용해 줘라. 어? 얘가 누군지를 넣어주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의 질량을 지금부터 적용하는 방법 선생님 말씀드릴 건데 수소의 질량은 상대적인 질량으로 우리가 1로 봅니다. 응? 그 다음에 헬륨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4로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자 번호에 기본적으로 2배를 해주면 질량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참 원래는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거 다 주어져야 되는데 1번부터 20번까지는 이 주로 이제 원래 그 원자 번호의 2배를 하면 걔네들의 상대적인 질량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원자의 질량은 사실은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 돌고 있죠. 얘네들은 저기 뭐 질량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핵의 질량이야. 근데 이 핵은 뭐로 돼 있냐면 뭐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거든. 얘들 질량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 하나만 들어있으니까 그냥 1인데 헬륨부터 양성자가 2개 들어있죠. 2번이니까. 그럼 중성자도 거의 2개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총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배 하라는 거야. 산소 같은 경우는 8번이거든요. 질량수가 16이에요.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이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대략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원래는 문제에선 질량이 주어져야 돼요. 자, 그럼 질량 여기 보면 일정 성분 법칙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 지금 설명드릴 때가 잘 들으세요. 이 지금 화학 반응식을 완성한 것까지 아주 잘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뭐 각자 들어간 애들의 질량을 적용해줘야 비로소 일정 성분비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도 다 지워야 되겠다. 여기서부터는 잘 보세요. 자, 개수비는 전혀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여기서 살펴보면 총 수소라는 애가 4개 들어갔죠. 앞에 이 신경 쓰지 말로 총 4개야. 산소는 총 2개 들어갔지. 수소의 질량이 얼마냐면 1이에요. 산소의 질량은 얼마냐면 8번이니까 16개. 이런 거 주어진단 말이야. 그럼 총 4개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질량은 얼마? 4 들어갔어.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들어갔어? 16이라는 애가 2개 들어가니까 32가 들어갔어. 자, 그럼 H2라는 얼마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H라는 애가 2개가 들어가 있죠. 1자리가 2개가 들어갔으니까 2가 들어갔고 5라는 애가 하나밖에 없죠. 5라는 애는 얼마냐면 16이니까 여기에 16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개가 되니까 이게 얼마냐면 이게 18에다가 36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질량을 적용했을 때 4대 32대 36 이걸 우리가 약분을 해주면 1대 8대 9가 나오죠. 요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처음에 화학 반응식에 나왔던 2대 1대 2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게 나왔죠. 왜냐하면 각각의 질량이 어떤 애들마다 질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질량을 적용해 준 결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1대 8대 9가 되는 거고 질량을 적용했을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들어간 양과 나온 양은 같아야 된다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들어간 양이 총 얼마? 36. 나온 양도 36. 그래서 질량 보존이에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의 B는 얼마냐? 이런 건 없어. B라고 굳이 얘기하면 1대1이야 항상. 들어간 놈 다 합친 거랑 나온 놈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 성분 법칙하고 질량 보존의 법칙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려 한다니까. 아시겠죠? 그럼 얘도 한번 볼게요. 1대 3대 2라는 거 의미 있다 없다? 없어. 없다고. 그럼 여기다 질량을 적용해 볼게요. 질소라는 건 7번이니까 14예요. 질량이. 그게 2개 있어요. 28이에요. 수소라는 건 1이라 그랬죠? 총 6개 있어요. 얼마? 6이에요. 그럼 여기 암모니아라는 거는 14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이라는 거 3개니까 17에 2니까 30 얼마? 4 이렇게. 그쵸? 할 필요 없어 이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여기서 그냥 적용해버려. 앞에 들어간 양이 얼마? 28하고 6이죠.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얼마? 34. 어차피 이렇게 계산해도 34 나오면 되니까. 자, 그럼 요거 우리가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14 대 3 대 17. 이게 뭐예요? 요 비율이? 이게 일정성분비 법칙이에요. 그럼 질량보존의 법칙은 뭐라고? 14 대 3 대 17이야? 아니라니까. 1 대 3 대 2야? 아니라니까. 이거 그냥 반응 전에 들어간 애 14 더하기 3과 17은 같아야 된다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 화학 반응식 탄소와 산소가 만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됐어요. 자, 개수비 따지면 1대 1대 1이에요. 이거 일정성분비 법칙? 아니야. 질량 보존의 법칙? 아니야. 헷갈려 하지 말라고. 무조건 뭘 적용하라? 각각의 질량을 적용하고 나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 질량을 적용하면 요 탄소라는 건 12번이거든요. 6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2배 하면 질량이 얘는 얼마? 1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주어져야 돼. 안 주면 사실 양아치야.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얘는 얼마? 12예요. 산소라는 건 8번이라서 얼마? 16인데 걔가 2개가 있어요. 16이었죠. 얼마? 32가 들어가세요. 총 질량으로 따지면. 그럼 이산화탄소는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얘 12에다가 32니까는 44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10이 들어가고 30이 들어가서 다 더하면 얼마? 44. 그래서 요 비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걸 비율을 따지면 얼마가 됩니까? 3대 8대 11이 나와요. 이게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이게 일정성분비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뭐라고? 3대 8대 11 이게 아니라 뭐? 들어간 양 3 더하기 8과 나온 양 11은 똑같이 11이 돼야 되겠죠?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화학 반응식이 안 되면 질량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 다 끝나는 땡, 땡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우선은 화학 반응식이 기본이고 화학 반응식으로 해서 나온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 각각 개별적인 질량을 적용하고 나서 나온 비율이 뭐라고? 일정 성분비 법칙. 그리고 들어간 양과 나온 양이 같은 게 뭐라고? 질량 보존의 법칙. 됐죠? 좋습니다.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뭐냐면 기체가 반응했을 때 그때 일정한 비율의 법칙인데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말로 요거예요. 잘 보세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2, 1, 2라는 계수비 있죠. 2대 1대 2라는 계수비가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분들이 뒤죽박죽 돼 있단 말이야. 즉 수소 2스푼, 수소 2봉지랑 산소 1봉지가 만나면 수증기 2봉지 나온다. 2대 1대 1. 2봉지 나오고 1봉지 나오고 2봉지 나와요. 이거는 질량 보존도 아니야. 이건 부피비기 때문에 봐봐. 이건 3이고 더하면 3이지만 여긴 2잖아. 이건 안 맞는다고. 질량을 적용하지 않았단 말이야, 지금. 얘도 질량 적용하면 얘네들 어떻게 돼야 돼?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아야 되는데 질량 적용하지 않고 앞에 개수만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 더하면 3하고 2 이래서 이거는 더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2대 1대 1. 2봉지 나오고 1봉지 나오고 2봉지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기체 반응 법칙 그냥 그대로 이때 개수만 읽어주면 돼요. 1대 3대 2. 수소 1봉지 넣고 수소 3봉지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암모니아 2봉지 나와요. 이게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보면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는 것도 어떻게 개수비를 보면 1대 1대 1이죠. 그럼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은 1대 1대 1이다. 근데 얘는 아니에요. 자, 기체 반응 법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아닌가 보면 되면 기체 반응 법칙은 개수비만 읽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기체 반응 법칙은 화학식만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화학 반응식만 만들면 끝나는 거거든요. 얘야말로. 근데 얘의 특징은 무슨 반응? 오로지 다 기체일 때. 수소 기체죠. 산소 기체죠. 수증기 기체예요. 그러면 기체 반응 법칙 성립. 그러면 개수비만 읽어보면 돼요. 자, 질소 기체죠. 수소 기체죠. 암모니아 기체예요. 그래서 1대 3대 2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탄소 고체예요. 기체 아니라고. 산소는 기체죠. 이산화탄소 기체죠. 근데 얘 하나라도 기체가 아닌 애가 있으면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체 반응 법칙 자체가 성립을 안 해. 그럼 얘는 개수비는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 우리가 배우는 데서.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참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게 여러분 중학교가 더 어렵다. 나는 이런 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봐봐요. 세 가지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이 세 가지 반응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제 학교에마다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을 배웠으면 기체 반응 법칙의 비율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잘 봐요. 2대 1대 2고 1대 3대 2고 얘 1대 1대 1하면 얘는 틀린다 그랬지. 왜 틀려? 얘가 기체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탄소하니까는 이거 기체 아닌가? 이산화탄소니까 기체 같고 기체인지 액체인지 고체인지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내용만 알면은 얘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인지만 알면은 사실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고등학교는 이걸 줘요. 중학교를 안 줘. 이거 양아치 아니야 진짜? 어. 이거 봐봐. 어떻게 주냐면 화학 반응식 옆에다가 얘네들의 상태를 줘요. S라고 주면 이거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로치고 S라고 줘. 솔리드의 약자입니다. 이거 뭐냐면 고체예요. 그 다음에 L로 주는 애가 있어요. 리퀴드의 약자예요. 액체예요. G라고 주는 애 뭘 것 같아? 가스야, 기체야. 그 다음에 AQ라고 주는 애가 있어. 이걸 우리가 어퀴어스라고 해가지고 수용액이라 그래. 이걸 준다니까 고등학교는. 그런데 왜 중학교에는 안 줘?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게 써 있으면 애들이 더 어려워한다고? 웃기고 있어 진짜. 이런 걸 줘야지 애들이 안 외우고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보면 이렇게 줘요. 가스, 가스, 가스. 그럼 얘는 뭐야? 보지도 않고 기체 반응 법칙은 해결. 다 기체니까 2대 1대 2예요. 써버리면 끝나는 거야. 여기도 뭘 어떻게 주는지 알아요? 고등학교에서는 가스, 가스, 가스 줘. 그럼 1대 3대 2 써고 이건 기체 반응 법칙 바로 문제 풀어버린 거라고. 여기 어떻게 주겠어? 솔리드, 그 다음에 가스, 가스. 얘 기체 아니네? 그럼 기체 반응 법칙은 없음. 끝나는 거야. 야, 이걸 중학교에서 안 준다? 고등학교는 주는데. 그래놓고 이거 풀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미친 듯이 외우기만 하지. 뭘, 이런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냥 다 외우는 거야. 과학은요, 여러분, 중학교가 헬입니다. 헬. 해도 해도 너무해요. 솔직히 선생님도 봐도 너무해. 고등학교 가죠? 훨씬 쉽습니다. 봐. 화학 반응식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뜻을 알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게 정보를 더 주는 거야. 주기율표는 왜 꽁꽁 숨겨놓고 왜 안 보여주는데? 시험 볼 때 그거 내주면 안 돼? 표 보면서, 그러면 지네들은 그거 다 외우고 있어? 그 외우는 거 다 낭비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표 보면서 이런 것들 해결하라고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후배들이 왜곡한 거라니까. 내가 주기율표 만든 사람들이면 내가 만든 사람이었으면 그 후배들 있잖아. 아우 진짜 막 불러다 세워놓고 엄청 혼내고 싶을 거야. 야 내가 그러라고 만든 줄 아니? 이럴 거라고. 내가 표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 필요할 때 찾아가면서 편하게 하렴 이렇게 좋은 의도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지네들이 숨겨놓고 나서 지 후배들한테는 외우라고 시킨다니까. 이건 아니지. 양아치지 양아치. 음. 우리 선생님 좀 과격한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나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열받아요 진짜. 도대체 이런 걸 왜 숨겨놓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왜 우래. 이거 정말 선생님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예, 안 하도록 하고요. 자 어떻든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화학 반응식 만드는 거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무조건 뭘 적용해라? 각각의 질량을 적용해라. 그때 나오는 비율이 뭐라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 그리고 들어간 거랑 나온 거랑 똑같이. 당연히 똑같겠죠?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얘네들 기체였다면 그때 그냥 도두덜도 보지 말고 질량 적용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에 여기 있는 개수들만 읽으면 기체 반응 법칙. 만약에 질량 적용해도 돼요. 질량 적용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일정 성분비 법칙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또 이거 헷갈려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들어간 양과 나온 양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과 기체 반응과 연소 반응이 있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봐요. 지금 여기서 염화나트륨과 질산을 섞어서 질산나트륨과 염화원이 됐는데 여기 앙금이 이렇게 형성됐어요. 그럼 앙금이 안 도망가죠. 그럼 원래 들어간 양과 그 다음에 생성된 양은 투입된 양과 나온 양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한다고 여러분들이 잘 얘기해요. 그런데 기체 발생 반응을 한번 볼게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발생했더니 여기에 기체가 돼가지고 누가 날아갔단 말이야. 날아가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원래 들어간 양보다 만들어진 양이 더 어떻게 질량이 줄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해가세요? 이게 열린 공간 뚜껑이 있을 때. 그럼 이거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 안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성립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어떻게 얘가 만들어져서 날아가는 애를 우리가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량의 차이가, 그러니까 생성물이 더 줄어든 것 뿐이지 이 녀석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질량 보존은 성립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을 쓸 때도 얘는 날라갔기 때문에 질량 보존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질량 보존은 성립하는데 얘를 측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닫힌 공간을 보게 되면 기체가 만들어졌죠. 근데 그 기체가 못 날아가죠. 그러니까 요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질량 보존 성립하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잘한다고. 열렸을 때는 지금 날아갔기 때문에 질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질량 보존 성립하나 우리가 이 부분을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 연소 반응은 이제 태우는 거죠. 일반적으로 열린 공간에서 이제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는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요거부터 해야 될게요. 나무 같은 걸 태웠어요. 그럼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만들어지는데 열린 공간이라서 날아가 버리죠. 이런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그러면 원래 나무랑 여기 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훨씬 더 질량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질량 보존은 성립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녀석들을 가다 놓고 나서 다시 잡아다가 붙여주게 되면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붙여주기 힘드니까 닫힌 공간에서 실험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성립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제 날아가자. 그러니까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처럼 기체가 발생되지 않는 반응의 연소 반응인데 강철성 같은 걸 태우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반응하기 전에 철보다 이게 산화철이라 가지고 산소가 결합한 철이 더 무겁거든요. 이게 더 질량이 커져요.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결합했기 때문이다. 그럼 반응 전보다 반응 후가 더 질량이 커졌기 때문에 질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질량 보존은 성립한다. 그렇죠? 어떻게 성립하는 거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더 여기 달라붙었기 때문에 질량이 커졌죠? 대신에 공기 중의 산소는 줄었을 것이다. 그 줄은 양을 우리가 측정한다면 당연히 질량은 보존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닫힌 공간 내 실험하면 산소가 달라붙는 만큼 강철성은 어떻게 더 이게 질량이 커지겠지만 그만큼 이 닫힌 곳에 있는 요 용기 안에 있는 산소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측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질량은 보존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들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잘 여러분들 연습해가지고요. 꼭 시험 즐겁고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즐겁게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강쌤 이광주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